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슬람이랑 유대교 싸움 아니야. 원래 저 동네는 저래. 근데 저는 오늘 그 상식에 반박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반세기 전 이란 조종사들은 이스라엘 공군 기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기술자들은 테헤란에 파견돼 함께 일했습니다. 두 나라는 적이 아니라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오늘의 전쟁이 됐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이 왜 우리 장바구니 영수증에까지 영향을 줄까요? 지금부터 구조부터 뜯어보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의 왕 키루스는 바빌론에 억류돼 있던 유대인들을 풀어줍니다.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당시 국제 정치에서 유대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덕분에 유대인 역사에서 페르시아, 즉 지금의 이란은 오랫동안 은혜를 베푼 나라로 기억됩니다. 근현대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이스라엘과 이란은 중동에서 미국의 핵심 우방국으로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두 나라 정보기관은 서로 정보를 공유했고 이란산 석유가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기술이 이란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1979년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새로 집권한 세력은 즉각 선언합니다. 우리의 적은 미국이고 미국의 하수인 이스라엘도 적이다. 수십 년 쌓아온 관계가 선언 하나로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새 정권의 이념 때문만이었을까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이란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첫 번째 핵 기술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왔습니다.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란 총리였던 모사데그는 자국 석유 산업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빼앗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CIA와 MI6가 개입해 쿠데타를 일으켰고 모사데그는 실각합니다. 그 자리에 친미 성향의 팔라비 국왕이 들어섰습니다. 팔라비 정권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나라를 키웠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평화적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핵기술을 이란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1979년 혁명으로 팔라비가 쫓겨나자 미국은 태도를 180도 바꿉니다. 이란 핵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자신이 씨를 뿌려놓고 그 싹을 자르러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동 전쟁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란을 그토록 강하게 압박하는 진짜 동기는 뭘까요? 핵은 명분이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도를 보면 페르시아만 끝에 손가락처럼 좁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약 50km, 서울에서 수원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간을 통해 전 세계 원유 거래량의 약 5분의 1이 오갑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UAE, 이라크의 에너지가 전부 이 길목을 지나야만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 해협 바로 옆에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달러 패권입니다. 1970년대 이후 전 세계 원유 거래는 달러로만 이루어집니다. 이걸 페트로달러라고 부릅니다. 원유가 달러로만 거래되는 한 세계 모든 나라는 달러를 보유해야 합니다. 미국이 마음껏 돈을 찍어도 그 달러를 세계가 흡수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란이 우리 석유, 달러 말고 다른 통화로 팔겠다고 했을 때 미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전쟁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거나 불안정해지면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합니다. 전문가들은 봉쇄 시나리오에서 배럴당 최소 15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가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공장 가동비가 오릅니다. 공장 가동비가 오르면 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이 흐름의 끝에는 마트 계산대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 자체가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란이 쏘는 드론 한 대 단가 약 3천만 원. 이걸 요격하는 미사일 한 발 단가 약 58억 원. 3천만 원짜리를 막으려고 58억 원을 씁니다. 최대 200배 차이입니다. 그렇게 쌓인 미국의 전쟁 비용이 이미 약 2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로 긁어모으는 돈보다 전쟁에 쓰는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 아이러니를 직접 설계한 나라조차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전쟁의 향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빠른 종결 시나리오.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고 미국이 제재를 일부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2015년 핵 합의처럼 외교로 마무리되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 에너지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습니다. 장기 교착 시나리오. 이란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뒤에서 이란을 계속 지원합니다. 공습이 반복돼도 이란은 흔들리지 않고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소모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전쟁을 이해하는데 핵심 변수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막히느냐. 둘, 이란이 핵 협상에 다시 나서느냐. 셋, 러시아 중국의 개입이 수면 위로 올라오느냐. 이 3가지 흐름만 잡아도 앞으로의 에너지 가격과 물가 방향이 보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표면만 보면 종교 전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석유, 달러,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복잡한 세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